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B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단답형인 2번은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고요. 예, 위상 문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위상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위상을 줬으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모든 열린 집합은 이게 전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위상에 대해서 상대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집합의 내부를 구하시오. 자, 근데 열린 집합을 구체적으로 위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부 구하는 건 굉장히 쉽죠. 어떻게 됩니까? 예. 내부는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A의 내부는 A에 포함되는 최대 열린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A의 세포는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린 집합이나 닫힌 집합이 그냥 딱 그 유한계로 그냥 눈에 보일 때는 이런 관점으로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죠. 예. 위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개구간 -1,1, -1,3, -1,5 계속해서 포함되는 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상대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Z랑 열린 집합들의 교집합이 상대 위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굳이 풀이 과정도 필요가 없죠. 예. T의 Z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공집합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구간 -1,1이랑 정수집합의 교집합은 0밖에 없네요. 그렇죠? 0이라는 한원소 집합, 그 다음 -1,3이랑 정수집합의 교집합은 0, 1,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5면 0, 1, 2, 3, 4까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수 전체랑 정수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정수 전체의 집합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냥 위상이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원래 위상이 5개밖에 없으니까 교집합하더라도 5개를 넘지 못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모든 열린 집합을 구했으니까 세포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TZ 구했고, 세포가 아니고 내부요. 예, 내부는 0, 1, 2, 3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0, 1, 2, 3에 포함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0, 1,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상대 위상이랑 내부의 정의를 아는가를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6번 문제 볼게요. 예.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수명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문제를 봐야 되니까 확률 밀도 함수 한번 써볼게요. (0에서 2) 사이에서는 16분의 cx,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x 3승분의 c, 나머지 경우에는 제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수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수 C의 값은 간단하죠. 그렇죠?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가 포함된 형태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상수 C를 구하라 라는 거는 그냥 전체 확률은 1이니까 전체적으로 적분해서, 그러니까 얘가 정의되는 범위 전체를 적분해서 1이 나오게끔 하는 C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선택한 제품이 우수 제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여기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렇죠? 예. 수명이 4 이상인 경우 우수 제품으로 분류되고, 그러면 그럴 확률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당연히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4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4개의 제품을 선택했을 때 우수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 세 번째 파트는 뭐 그래도 완전 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죠. 어떻게 됩니까? 우수 제품일 하나를 선택했을 때 우수 제품일 확률을 이미 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확률을 알고 있을 때 4개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 뽑을 때마다 우수 제품이 될 확률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항분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번 문제도 그냥 기본적인 것들 그냥 짜집게 해서 하나씩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죠. 첫 번째, C를 구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적분해서 1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0에서 2까지는 16분의 C의 X를 적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무한대까지는 X 3승분의 C를 적분해야 됩니다. 뭐 이거 단순 적분이니까 뭐 계산하시면 32분의 4랑 8분의 1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C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C는 4가 돼야 됩니다. 단순 적분이니까 과정을 생략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C 구했으니까 확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4에서 무한대까지, 4부터니까 이 파트는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만 X 3승분의 4의 dx를 적분 계산만 하면 되고요. 이것도 뭐 단순한 적분이니까 결과만 쓰겠습니다. 계산하시면 8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뽑았을 때 우수 제품일 확률이 8분의 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수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니까 y를 우수 제품의 개수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4개 뽑았을 때 y는 뭐가 됩니까? 그냥 확률이 8분의 1인 시도 횟수가 4인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y의 분포를 뻔히 아는 상태에서 우수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어차피 뽑은 건 4개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뽑으려면 3개를 뽑거나 4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를 뽑을 확률이 8분의 1인 어떤 녀석을 3개 뽑거나 4개 뽑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y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 거고, 이항분포니까 그냥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y는 3일 확률이랑 y는 4일 확률을 각각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분의 1의 확률로 3개를 뽑을 확률은 4C3에 8분의 1의 3승 8분의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분의 1의 확률을 4개 뽑을 확률은 그냥 8분의 1의 4승이 되겠죠. 그렇죠? 4C3은 그냥 4가 될 거고, 그러면 8분의 1의 3승 곱하기 8분의 7 곱하기 4 더하기 1.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2의 12승분의 19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단순 계산이고요. 자, 7번 정수론 문제입니다. 해의 개수에 대한 문제고요. A, B, C가 주어져 있고 원소의 개수를 순서대로 구하시오. 그러니까 뭐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거는 21X는 45 모두 66이라는 합동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거고요. B, C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합동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건데, 일단 A와 B는 직접 구하고 C는 n이 주어졌으니까 n에 따라서 당연히 해의 개수는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A의 절대값이 B 합집합 C가 되게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묻고 있는 겁니까? B랑 C는 유형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X의 거듭제곱은 1, 모두 소수의 형태의 해의 구조를 알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는 그거랑 다르게 그냥 21X는 45니까 그냥 단순히 1차 합동식입니다. 근데 B, C는 법이 소수인데 A는 법이 합성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 합성수일 때는 뭐 중국인은 나머지 점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뭐 어차피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거긴 한데 지금 B, C가 둘 다 이런 꼴이죠. Xn승은 1, 모드 P에 대한 해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모드 P 뭐 그냥 P로 할게요. 뭐 꼭 P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예. 자 그러면은 GCD의 n, p 마이너스 1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 xn승은 물론 이제 xn승이 a 모드 p일 때는 물론 또 거기에 따른 공식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얘의 개수는 파이의 p, 그러니까 p-1이랑 n의 최대 공약수만큼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틀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아무튼 예, A, B의 원소의 개수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뭐 그냥 1차 합동식이에요. 예. 자, 근데 1차 합동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법이랑 이 두 항이 모두 같은 인수를 가지면 그 인수만큼은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즉, 예. 다 3의 배수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3을 나눠가지고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7x는 15 모드 22란 얘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7x는 15 모드 22는 또 뭐가 됩니까? 22는 11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이 식이 법 2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고 법 11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게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7x는 15 모드 2가 돼야 되는데 7과 15는 법 2에 대해서는 둘 다 홀수니까 그냥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는 1 모드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법 11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쓸까요? 7x는 법 11에 대해서 15는 4니까 예, 7x는 4 모드 1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뭐가 됩니까? 법 11에 대해서 예, 7은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든 4든 11이랑 서로 소니까 역수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예, x는 마이너스 1 모드 11이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 7x는 15 모드 22는 x는 1 모드 2, x는 마이너스 1 모드 11. 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푸는 방법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굳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는 이용해야 되겠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법 22에 대해서 해를 구할 건데 법 11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x는 뭐밖에 없어요? 11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인 건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예, 0에서 22 사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 10이랑 예, 21이랑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법 2에 대해서 1인 건 뭐밖에 없습니까? 적어도 홀수는 홀수는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21 모드 22가 되어야 되더라라는 얘기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면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써서 찾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워낙 간단하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하나 찾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법 22에 대해서 21이면 법 66에 대해서는 예,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 22씩 계속 더해 나가면 예, A는 21, 그 다음에 43, 65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의 집합 원소의 개수는 구했습니다.
B의 원소의 개수 뭐 구체적으로 뭐 봐도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n이 3인 케이스니까 뭐가 됩니까? 예. GCD n이 3이고 P가 151이니까 3,150 해서 150은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도 3이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예. 151은 원시근이 존재하죠. 그렇죠? 소수니까. 그럼 그 원시근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3승에서 1이 되는 애들은 뭐가 됩니까? 원시근이면 R은 150승을 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거니까 3승에서 1이 나오려면은 R에 50승이거나 R에 2 곱하기 50승이거나 R에 150승이거나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의 정수배로 표현이 될 것. R에 50승의 정수배로, 그러니까 R에 50의 정수배 승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는 게 세 개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예. 뭐 이 얘기는 다음에 푸는 걸 설명하기 위한 얘기고 A,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만 구하셔도 충분해요. 자,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됩니까? 절대값 A가 A의 원소의 개수가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지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A는 3이에요. B의 원소의 개수도 3입니다. B 합집합 C는 뭐가 됩니까? B를 포함하는 집합이죠. 그렇죠? 근데 걔의 원소의 개수가 3이다 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B 합집합 C랑 B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C가 B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C의 집 원소들이 즉 X의 n승 마이너스 1의 해집합이 X 3승은 1의 해집합에 포함이 되는 그런 n이 몇 개가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n은 어떻게 구합니까? 네, 원리가 똑같죠. 그렇죠? 네. X의 3승은 1 모두 150의 해집합은 결국 원시근의 50승, 원시근의 100승, 원시근의 150승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C의 원소의 개수는 GCD의 n, P-1 여기선 P-1이 150이니까 그냥 150이라고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자, 근데 얘를 뭐 그냥 간단하게 D라고 할게요. 예, 이걸 D라고 하면은 예, 자, 그러면은 C는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R을 150의 원시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 3승은 1의 해집합은 원시근의 50승, 원시근의 100승, 원시근의 150승으로 이루어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GCDN, 150이 D라고 한다면은 이 D개의 해집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C는 사실 구체적으로 R의 D분의 150승,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n을 곱하면 d 곱하기 무언가가 곱해지는 거니까 150승에 몇 승이 돼서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d분의 150승에 150의 정수배승.
그래서 이 D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R에 D분의 150승, D분의 150 곱하기 2승, D분의 150 곱하기 3승, D분의 150 곱하기 D승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D개의 해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건 뭡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것 중에 R에 50승, R에 100승, R에 150승에 포함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집합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까? 순수하게 GCD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집합이 여기에 포함이 되려면 GCD가 1이거나 3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C가 B에 포함이 되면은 D가 1 아니면 3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가 1일 때의 원소의 개수랑 D가 1이 되는 N의 개수랑 D가 3이 되는 N의 개수를 구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D가 1이 되는 N의 개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GCD가 150과 서로 소인 원소의 개수니까 P의 15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P의 150이면 계산해 보시면 40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3이 되는 케이스는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150은 3 곱하기 50이니까 3 곱하기 50과 서로 소인 원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P에 50이 되면 될 거다. P에 50만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50과 서로 소인 원소의 개수마다 거기에 3을 곱한 게 정확하게 GCD가 3이 되는 녀석이 될 테니까. 자, 그럼 얘는 2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개수는 60개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N은 60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두 파트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복수함수가 해석적이 되게 하는 실수의 값을 구하시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랑급수가 주어졌을 때 A의 마이너스 1승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사실 복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파트예요. 그렇죠?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얘가 해석적이 되게 하는 뭐 적당한 미지수 문자들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코시 리만 방정식 적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좀 지저분하게 세팅되어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적용해서 A, B, C, D 찾아주는 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냥 좀 시기 많을 뿐인 거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A, B, C, D를 구하기만 하면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 로랑급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로랑급수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E의 Z분의 1승은 우리는 이미 급수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FZ만 급수 전개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FZ가 이렇게 X, 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로 나뉘어서 표현이 되면은 급수 전개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자, 그래서 A, B, C, D를 구했을 때 주어진 FZ를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형태로 다항함수든지 뭐 Z분의 1이든지 뭐 삼각함수든지 삼각함수는 안 나올 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꼴로 바꿀 수 있을지 그거에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실수부를 U, 허수부를 V라고 하면은 코시 리만 방정식에 의하면 뭐가 됩니까? 해석적이라고 하면 UX는 VY가 되고 동시에 UY는 마이너스 VX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맞아떨어지는 해석적이어야 되니까 주어진 점만 아니라 주어진 점 근방에서 이 식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차수까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식이 똑같아지게
A, B, C, D를 구하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좀 지리한 계산 과정이니까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면 A는 0, B는 마이너스 1, C도 마이너스 1, D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 FZ는 뭐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I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마이너스 Y 더하기 2XY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급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로란 급수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함수로, 즉 Z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게 아마 이걸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보이셔야 합니다 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찾을 수 신경 쓰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것 뿐이지 만약에 못 찾으셨다면 자, 일단 얘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I의 2XY 이건 정확하게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I의 XY 정확하게 X 더하기 YI를 제곱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이 항은 X 더하기 YI를 제곱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 나머지 파트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통분이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X 마이너스 YI인 거잖아요. 간단하죠? X 마이너스 YI는 뭐예요? Z는 X 플러스 YI니까 거기서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꿔주면 얘는 Z바가 되는 겁니다.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예요? 크기니까 Z 곱하기 Z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Z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느냐인 건데 사실 복소수를 좀 많이 다루면 익숙한 거고 아니더라도 X, Y를 따로 보면 안 되고 얘를 어떻게든 Z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겠구나라는 걸 의식한다면은 그래도 좀 찾을 만한 녀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결론만 써서 Z분의 1 더하기 Z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죠? Z분의 1 더하기 Z제곱이니까 E의 Z분의 1의 FZ는 순서 바꿀게요. FZ 먼저 쓰면은 Z분의 1 더하기 Z제곱이 될 거고 E의 Z분의 1은 익스포넨셜 Z가 1 더하기 Z 더하기 Z 2팩토리얼 분의 Z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건데 Z 자리에 Z분의 1을 집어넣었으니까 1 더하기 Z분의 1 더하기 2팩토리얼 Z 제곱분의 1 더하기 3팩토리얼 Z 3승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A-1의 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이너스 1승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건데 마이너스 1승의 개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Z분의 1이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1승이 나오는 거는 상수항밖에 없죠. 그렇죠? Z제곱이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1차가 나오는 거는 Z 3승분의 1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항들은 마이너스 1차 항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6분의 1이다. 그래서 6분의 7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이 기하김을 보이시오. 그 다음 갈로아군의
부분군의 고정체의 위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일단 첫 번째로 유한체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7 위에서. G7 위에서든 아니든 간에 다항식이 기하임을 보여라 라는 거. 기하 다항식은 뭐 많이 물어보는데 Q 위에서의 기하 다항식은 뭐 아이젠슈타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뭐 유리수 위에서든 뭐 위에서든 2차, 3차 다항식은 뭐가 됩니까? 언제 기하이고 언제 기하이 아닙니까? 해를 가지면 가약이고 해를 안 가지면 기약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4차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면은 해를 안 가지는 기약 2차 기약 곱하기 2차 기약을 하면은 얘는 어쨌든 두 다항식의 곱이니까 가약이에요. 그렇죠? 가약이지만 해는 안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해를 가지면 무조건 기약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G7에서 해를 가지는가를 체크를 해 볼 거고 그랬을 때 해를 안 가진다면 2차 곱하기 2차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역시 이것도 그냥 좀 계산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걸로 체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약임을 확인하는 건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갈루아 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뒷부분이 이 문제는 더 쉽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알파를 F의 해라고 하자. 그랬을 때 G7 알파 G7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 적당한 부분체 E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E는 뭐냐면은 시그마의 고정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갈루아 이론은 뭡니까? 체랑 군의 대응 관계가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G7 알파라는 갈루아 확대체가 있으면은 여기를 그냥 자명한 부분군 E에 대응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체인 G7을 갈루아군 G에 G7 알파 쿼션트 G7에 대응시키면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모든 갈루아군의 원소들에 대해서 다 고정되는 체는 G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등원에 대해서만 고정되는 체는 이제 전체 갈루아 확대체 G7 알파가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의 적당한 부분군, 이것도 뭔가 빠졌네. 시그마 제곱의 고정체는 시그마 제곱의 고정체에 대응이 되는 E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얘네들의 위수 관계랑 얘네들의 차수 관계가 정확히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고정체 E의 차수가 아니라 위수예요. 위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E7 위에서 E의 차수를 뭐 만약에 A라고 구했다라고 하면은 7개의 원소 위에서 A의 차수를 가지는 거니까 7의 A승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이 구조만 찾아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얘기, 기약 얘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약 다항식임을 보여라 라는 거고, 뭐 일단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fx의 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G7에서 따지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특히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4승 제곱으로만 주어져 있으니까, 짝수승으로만 주어져 있으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2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x자리에 0, 1, 2, 3만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4, 5, 6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0은 상수항만 보면 되니까 뭐 뻔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대입해서 체크를 해보면 0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해가 안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가 없으면 4차식은 무조건 어떤 형태라고 했습니까? 2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최고차항은 1차니까.
이렇게 2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은 가약인 거고 기약임을 보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개수 비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3차식의 개수를 생각하면 A 플러스 C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2차식의 개수는 B 더하기 AC 더하기 D가 나오고, 예. 1차식의 개수는 AD 더하기 BC가 나오고, 상수항은 BD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4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얘를 먼저 볼게요. BD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예. G7에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습니까? 예. 두 수의 곱이니까 1, 2, 3, 4, 5, 6 다 집어넣어서 역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1은 6이, 역수가 아니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1 곱하기 6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 곱하기 3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3 곱하기 2는 뭐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4 곱하기 5는 4, 5, 2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 곱하기 4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6 곱하기 1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딱 3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식이 좀 복잡해 보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A랑 C랑 0이, A 더하기 C가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A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럼 AC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A가 0인 경우랑 A가 0이 아닌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A가 0인 경우는 A도 0이고 C도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A도 C도 0이면은 여기가 0이 되고 0, 0이 될 테니까 결국 B 플러스 D가 3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BD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두 개가 1, 6이거나 2, 3이거나 4, 5인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 두 개 더해서 3이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모순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비슷해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C가, C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C가 마이너스 A가 되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C가 마이너스 A가 되면 D 마이너스 B가, A가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D 마이너스 B가 이번에는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D랑 B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D랑 B가 같은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다 모순이니까 결과적으로 fx는 기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fx가 기약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G7에서 fx의 해 알파 하나를 가지고 확대시킨 확대체는 차수가 4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수가 4가 되니까 갈루아군의 위수도 뭐가 됩니까? 4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갈루아군은 위수 4인데, 근데 위수 문제가 중간에 뭔가가 빠졌네요. 그래서
시그마의 위수는 4라고 가정을 했고 그랬을 때 시그마 제곱의 고정체의 위수를 풀이 과정하게 쓰시오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시그마의 위수가 4라고 했으니까 얘의 원소 중에 위수사인 원소 시그마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에서 생성된 게 뭡니까? 갈루아군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은 그럼 뭐가 됩니까? 위수 2인 원소가 될 겁니다. 위수 2인 원소에 의해서 생성됐으니까 이 위수가 2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위수가 2면은 뭐가 됩니까? 이 차수도 2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2면 여기도 2가 돼야지 전체 4차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끝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그마 제곱의 위수가 2이므로 중간 과정 조금 생략을 할게요. E랑 G7의 차수가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4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여기도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조금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결론으로 갈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7 위에서 2차니까 E의 위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7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49라는 위수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 문제도 fx가 주어져 있고 x분의 fx의 상한과 하한을 순서대로 구하시오. 이거는 뭐 별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변수 함수의 상한 하한이니까 최대 최소값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건 별거 아닐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거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그럼 이거를 독립적으로 구할 수도 있을 테고, 뭐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좀 문제를 풀면서 고민해야 되는 거라 뭐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다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냥 문제 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분의 fx는 뭐 사실 뭐 다루기 어려운 녀석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x가 양의 실수에서 이거의 범위니까 얘의 범위를 체크를 하려면 일단 뭐 체크해야 됩니까? 0으로 접근할 때 x분의 fx가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 체크하는 게 먼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리미트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fx가 x분의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자, 이 케이스에서 뭐 이게 조금 뭐 바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x분의 1을 t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분의 무언가니까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분의 1을 t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보이죠. 그렇죠? 익스포넨셜 t 제곱분의 t니까 t는 선형적으로 올라가고 2의 t제곱은 기하급수 쪽으로 올라가니까 얘는 0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또 x로 나눴으니까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당연히 0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면서 양 끝에서의 극한값은 0이니까 얘는
그냥 양수의 값을 가지면서 적당한 최대값을 가지는 그런 함수가 될 겁니다. 연속 함수인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상한과 하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한은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극한이 0이니까 예, 상한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1변수 함수니까 최대값 구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x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 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계산하시면 2x 4승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고 싶은 건데 예, x제곱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통째로 묶이게 되는 거니까 x제곱분의 2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x는 루트 2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루트 2를 대입해 보면 루트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을 위해서 얘는 그냥 알파라고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쓰기 귀찮아서 알파라고 쓰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상한과 하한 구했습니다. 하한은 0이고 상한은 예. 최대값이 상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예. 리미트 s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극한은 머릿속으로만 염두에 두고 일단은 쓰지 않겠습니다. 예,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0에서 1까지 s분의 fx 2의 마이너스 s제곱 아니죠? 네. 2의 마이너스 s제곱분의 x제곱 네. 이렇게 주어지나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거에 극한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x분의 fx라는 함수는 상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적분 관계에서는 상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예, 일단 문제 우리가 알게 된 결과가 x분의 fx를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x분의 fx를 일단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럼 뭐예요? 없던 x를 끄집어냈으니까 다시 x를 나눠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분의 fx는 우리가 알파보다 상한을 알파로 쓰기로 했으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알파로 빼놓고 이 부분만 잘 처리를 해서 어떻게 극한을 보내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겁니다. 자, 근데 이 형태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x분의 s를 u라고 한다면, 예, 얘를 u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u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도 뭐예요? 그러니까 u분의 f의 u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길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해봐야 알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알파의 0에서 1까지 u분의 f의 u의 dx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예요? u분의 fu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처리를 하려면 적분도 u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x랑 u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분의 s는 u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dx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x는 u분의 s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du dx는 마이너스 u 제곱분의 s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dx 자리에 마이너스 u 제곱분의 s의 du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알파의 u분의 fu에다가 u분의 마이너스 u 제곱분의 s의 du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dx를 du로 바꿨으니까 적분 범위도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x가 0이면 무한대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x가 1이면 u는 그냥 s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에서 s까지의 적분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알파의 s에서 무한대까지 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또 fu의 u는 뭐가 됩니까? 여전히 얘에 상하는 알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알파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는 u랑은 무관하니까 적분 밖으로 빼죠. 예. 알파 제곱 s의 s에서 무한대까지 u 제곱분의 1의 du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결과 나왔나요? 예, 이거 뭡니까? u 제곱분의 1이니까 적분하면, 이상 적분하면은 얘는 무한대보다 작아요. 그렇죠? 어떤 값으로 정해집니다. 이 값도 정해져 있고 이 값도 정해져 있는데 s만 곱해져 있네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s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상수 곱하기 s 형태니까 얘는 s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앞에서 유도한 x분의 fx꼴로 바꾸는 게 뭐 조금 생각하기 애매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좀 이슈가 많은 문제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 0보다 크다. 자, 그랬을 때 y는 fx, z는 제로를 x축도로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면을 m이라고 하고, 뭐 그것까지는 쓰지 말고, 어쨌든 x, y 평면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평면 x는 0과 만나서 생기는 원을 알파. 어쨌든 y는 fx를 x를 중심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렇죠? x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0과 3분의 2와 1이라는 세 점에서 위도선을 생각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위도선을 알파, 여기서 만들어지는 위도선을 베타, 여기서 만들어지는 위도선을 감마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뭐 그림 뭐 굳이 이해 못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린 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위선은, 그러니까 회전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위선에서의 어떤 점에서의 측지곡률도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위선 알파의 측지곡률은 0, 베타의 측지곡률도 0, 감마의 측지곡률은 5분의 2라고 하자. 5분의 2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f0에 가까, 그리고 fx는 3차 함수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f0에 가까 곡선 알파 위에서, 알파는 역시 x가 제로일 때, 그렇죠? 알파 위의 점에서 m의 가우스 공률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베타 감마는 뭐 좀 f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알파, 그러니까 0 근방에서만, 0에서만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x가 0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필요한 거 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3차식으로 주어지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정보. 위도선의 측지곡률이 0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회전면이 있어요. 뭐 여기다 그려도 좋을 텐데, 뭐 어쨌든 뭐 적당하게 이렇게 생긴 회전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회전면이 있습니다. 이 회전면이 있을 때 위도선이 주어졌을 때 위도선의 측지곡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카파 B랑 U의 대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카파는 위도선의 카파입니다. 자, 그러면 위도선은 회전축의 수직으로 돌아가는 곡선이니까 B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회전축 방향이 되는 거겠죠. 반대 방향이든 뭐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U는 어떻게 됩니까? 네, U는 이 경도선의 수직 방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카파는 뭐 원이니까 어쨌든 회전축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은 적당한 원을 그리니까 카파는 0은 아닐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위도선이면 어쨌든 직선은 어쨌든 위도선은 원이니까 카파는 0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카파지가 0이 된다는 얘기는 B랑 이 경도선의 수직 방향이 그러니까 B랑 U가 서로 수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 그림이, 경도선의 그림이 회전축과 수직 방향이 되는 이 부분에서만 카파지가 0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0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줘도 되지만, 네, 뭐, 그 과정 생략하고 좀 풀이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카파지의 알파가 그냥 한글로 쓸게요. 알파와 베타의 측지곡률이 0이므로 경도선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0에서는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가지고 3분의 2에서도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0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의 제로도 F'의 3분의 2도 0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인데 회전축과 평행한 접선을 가지려면 미분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캐치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계산이 많이 단축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F'X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미분하면 2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2차 함수인데 두 개의 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2차 함수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ax-0니까 그냥 x라고 쓸게요. ax의 x-3분의 2꼴로 주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fx를 조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얘 전개하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ax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3차 함수 fx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3분의 ax 3승 마이너스 3분의 2ax 제곱. 그 다음 1차항은 없고 상수항이 C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 C만 구하면 3차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수항 C는 뭘 통해서 구하겠습니까? 우리 안 써먹은 게 있죠. 알파, 베타의 측지공률은 0,0인데 감마의 측지공률은 5분의 2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마의 측지공률을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감마도 X축의 수직으로 도는 원이니까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A도 문제에서 나와 있죠. 뭐라고 했냐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2라고 했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2면은 뭐가 되죠? 여기서 최고창의 개수가 2다라고 했으니까, A는 6이 되는 거고, A가 6이니까, 2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돼서 a까지 문제에서 그냥 거의 주어진 거기 때문에 c만 구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측지공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의 측지공률을 구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카파 B 내적 U 감마를 하려고 합니다. 카파 B 감마 내적 U 감마를 하려고 해요. 근데 카파 B 감마 내적 U 감마를 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카파를 알려면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은 뭐예요? 정확하게 F의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F의 원은 뭐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F의 원이고요. F의 원을 알면 카파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X축의 수직인 원에 대한 B니까 X축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10 아니면 마이너스 100, 100 아니면 마이너스 100 둘 중에 하나를 B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UR은 U 감마는 뭐가 됩니까? U 감마는 비슷하죠? 0에서의 미분이 0이면 U 방향은 수직 방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에서의 미분이 0이면 U 방향은 수직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F의 미분만 알면 그 미분의 수직 방향이 U 감마의 방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XY 평면에서요. XY 평면이 아닌 점도 뭐 어떤 각도로 보면 XY 평면이랑 똑같이 생긴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결과들은 다 같은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XY 평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냥 F'1을 알면 그거의 수직이 되게 U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F'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F'X가 A가 6이라고 했으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나왔으니까 F'L은 2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수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방향이라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 움직일 때 y가 2분의 1 움직인다라는 얘기. 즉 x가 마이너스 2 움직일 때 y가 1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u 감마는
마이너스 2,1,0 방향의 단위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예, 이게 조금 찝찝하신 분들은 그냥 fx를 알면은 얘에 대한 회전면은 uv 매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푸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예, u 감마는 이거의 단위 벡터니까 루트 5분의 1에 마이너스 2,1,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카파 b 감마 내적 u 감마를 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랑 이거 내적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나올 거고요. 예. 어차피 u를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측지공률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측지공률이 플러스로 나와 있으니까 이 플러스가 되게끔 b 감마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u를 플러스로 잡아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카파 b 감마 u 감마는 예, 카파 곱하기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얘가 문제에서 5분의 2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5분의 2가 되게 하는 카파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카파는 정확하게는 카파의 감마죠. 카파의 감마는 뭐가 됩니까? 이 감마의 반지름분의 1이 됩니다. 카파의 반지름분의 1은 F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카파는 F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 그렇죠. 네. 자, 그냥 뭐 여기서 C로 바로 구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F'1이 2면은 F의 1은 2-4 플러스 C. 잠시만요. 2가 이렇게 될 거고.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가볼게요. 네, F. 아,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a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x인데 여기서 fx가 되면은 예, 3분의 ax 3승 2분의 3분의 2ax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가 3분의 1이 돼야 되죠. 자, 계산 실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이게 3분의 1이니까 2x 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c가 돼야 되겠네요. 자, f의 1은 1 집어넣으면 그냥 c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f의 1은 1이 c가 될 거고요. f의 1이 c니까 예, 그냥 이 부분 바로 다시 써서 예. 그 다음에 b 감마 u 감마 내적하면은 루트 5분의 2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카파는 C분의 1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은 C는 루트 5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지금 단순 계산 실수 때문에 시간 좀 끌었는데, 예, 그냥 뭐 계산하시면 복잡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C가 루트 5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F의 X는 2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긴 한데, 예, 출제자가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에 의하면은 fx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조건도 회전시키는데 0, 3분의 2, 5분의 2 이 파트에서, 그러니까 1, 이 파트에서 제대로 된 회전면만 만들어지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자, 근데 굳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fx가 이렇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잘 안 보였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딱 봐도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음수가 나와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어진 영역에서 fx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좀 쉽게, 작다는 게 쉽게 보이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쉽게 보이는 함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를, 네, 이 부분에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어쨌든, 예, 근데 사실 1에서 2, 그러니까 0보다 조금 작은 부분에서부터 2까지만 항상 0보다 크다가 유지가 되면은 이 문제 자체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 5, 6는 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문제를 푸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예,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구했어요. 그럼 이 fx는 적어도 뭐, 예, 3차 함수니까, 예, 0보다 0에서 양의 값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는 3차 함수가 나올 테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예, 얘는 어쨌든 0 근방에서는 잘 깔끔하게 정의된 회전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회전면이니까 거기서 가우스 공률을 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 C가 루트 5니까 F0가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F0는 루트 5고, 네. 그 다음에 가우스 공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우스 공률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fx를 구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fx로 만든 회전면에 uv 매개 변수 곡선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uv 매개 변수 곡선을 만들면 제1, 2 기본 계수를 가지고, 예, 가우스 공률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냥 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그냥 알파가 위도선은 일단 원을 그린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위도선에 대한 공률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파 위의 점에서 위선하면은 그냥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알파의 공률은 알파의 법공률은 주공률, 가우스 공률은 두 주공률의 곱이니까, 예. 위선의 법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미 알파가 뭐라는 걸 체크를 했어요. 측지 공률이 0이다라는 걸 체크를 했어요. 측지 공률이 0이면은 법공률과, 예, 그냥 공률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 알파 위에서 위선의 법공률은 그냥 이 원의 법공률이랑 같고요. 카파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카파 1은 뭐가 됩니까? 그냥 카파 알파랑 같아질 거고요. 그러면 카파 알파랑 같아진다라는 얘기는 특히 이 케이스에서 뭐가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증가, 감소, 증가되는 꼴이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볼록한 형태가 되니까 둘 다 위도선, 경도선의 복궁률을 둘 다 양수로 봐도 무방합니다. 둘 다 음수로 봐도 틀린 거 아니고요. 자, 아무튼 예, 카파1은 카파 알파랑 똑같을 거고 알파의 곡률은 0일 때니까 F0가 아까 루트 5였잖아요. 그렇죠? 예, F0가 루트 5였잖아요. 반지름이 루트 5인 1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루트 5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위도선의 복곡률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도선의 복곡률은 경선 자체가 뭐가 됩니까? 경선을 뭐 R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U 매개곡선이잖아요. 그렇죠? X가 U를 따라 움직일 때 Y가 FU가 되는 곡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XY 평면에서만 따져도 충분하니까 Z좌표는 그냥 0으로 줘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곡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경선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측지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경선의 복곡률은 경선의 곡률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선의 곡률을 생각을 하면 R'U는 1,F'U,0이 될 거고, 네, R2'U는 0,F2'U,0이 될 거고요. 예, 여기서 U 자리에 우리는 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 경선의 복곡률을 카파2라고 한다면 카파2는 예, R'U의 크기 분의 R'U 외적 R2'U가 될 거고요. 예, 자, 근데 R'U는 앞에서 계산했었으니까, 예, F'U는 0이었어요. F'U가 0이었으니까, R'U는 1,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R2'U는, 예, 2'도 아까 계산했었으니까, 예, 12x-4가, 계산하지는 않았었네요. 어쨌든, 예, F2'U는 12U-4가 나오게 될 테니까 U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은 0,-4,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크기 1이니까 3승해봐야 여전히 1이 될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외적하면은 서로 수직이니까 그냥 크기는 4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선의 복곡률은 4가 되고 위선의 복곡률은 루트 5분의 1이 될 테니까 예, 가우스 곡률 K는 카파1 곱하기 카파2가 되어가지고 예, 루트 5분의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푸는 거는 그냥 뭐 위성 경선이 어차피 주곡선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이런 방법으로 푼 거고요. 그래서 이게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 그 UV 매개 변수 방정식을 가지고 예, 제1, 2 기본 계수를 가지고 공식에 맞춰서 푸는 게 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예, 예,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본 거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예, 전체적인 문제풀이가 끝났고요. 예,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예,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